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의 승리를 위한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저는 임민소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과 함께 작전 세워볼 텐데요. 자, 먼저 분주했던 오늘 장의 흐름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이슈 브리핑 투데이 스타워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장 마감 이후에는 어떤 이슈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시간 외에서는 어떤 종목이 올라가고 내려갔는지 알아볼 수 있는 작전명 시크릿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월요일인 만큼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살펴보는 MBN골드 주머니 매니저가 세세하게 요일 정리해줍니다. 주세요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마감 상황 어땠나요? 네, 오늘 지수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좀 상반된 흐름이었습니다. 코스피 0.81% 상승한 2,584포인트에서 시장 마감했고요. 자, 코스닥은 0.06% 소폭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920선을 현재 하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에서는 431개의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좀 대부분의 종목들 906개의 종목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또 수급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코스피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4,128억 원 매수를 했고요. 이에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에 한해 제한됐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추이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개인만이 홀로 448억 원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이슈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장에서 로봇주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빨간 불을 켜졌습니다. IPO 되어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절차가 착수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종목들이 모두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예. 여기에 또 삼성전자가 반도체 제조 공정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사용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로봇주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모처럼 정유주가 좀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기름값이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국제유가 WTI가 85달러를 현재 다시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좀 실적 부진을 보여왔던 정유사들은요. 오히려 정제마진 스프레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턴어라운드 그리고 실적 개선 기대감에 오늘 시장 정유주들의 상승세가 좀 보였습니다. 네, 또 다음 농기계 섹터도 오늘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명 농슬라라고 하죠. 대동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는데요. 이 포스코와 함께 특수환경 임무 수행 로봇을 개발하겠다라는 MOU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종목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 임무 로봇은 제철소에 들어가서 리모컨으로 작동을 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동도 앞으로 계속 지켜보셔도 좋겠고요. 자, 이어서 철강도 보겠습니다. 정유에 이어서 철강. 최근에 올라가지 못했던 경기민감주들이 갑자기 좀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네. 오늘 철강은요, 다시 한 번 더 중국 쪽에서 철강 업황 개서관과 함께 국내 철강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가을이 되다 보니 철강의 계절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많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4가지 이슈들을 살펴봤는데요. 로봇 한번 안 짚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오늘 그래서 로봇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민서 아나운서는 봤을 때 최근에 로봇주들 투자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살짝 어려워요. 이게 로봇이 종목들도 너무 많고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양이 방대하고 그 안에서는 테마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집어서 분류를 하지 않는 이상 로봇주 투자하기 더 어렵지 않을까 해서 오늘 좀 스타워즈 첫 방송이기도 하니까 네. 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를 보면요. 로봇은 3가지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협동 로봇과 물류 로봇 그리고 부품인 감속기 이 3가지만 먼저 보자라고 얘기했는데요.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협동 로봇 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협동 로봇이 생긴 것도 한번 보고 투자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협동 로봇은요, 노동자를 도와주는, 그래서 협동해주는 로봇으로 보면 되는데요. 현재 산업용 로봇 시장 안에서 협동 로봇이 있습니다. 이 비중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이 중간에 있는데요. 점차 올라가서 거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협동 로봇 관련주들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로봇계의 대장주로 불리고 있고요. 최근에 부대장격으로 올라오고 있는 뉴로메카도 상당히 시장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LG와 연결되어 있는 로보스타, 그리고 현재 로봇주들의 상승을 이끄는 모멘텀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 10월로 당겨질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물류 로봇 한번 살펴볼까요? 자, 물류 로봇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아마존에 있는 물류 로봇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로봇이? 네, 그 택배 회사, 그래서 물류를 뺐다가 다시 넣어주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국내에서는 이미 CJ 대한통운, 쿠팡 등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로봇을 단순 택배라고만 생각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 가장 거론이 많이 되는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물류 로봇 하나로도 이 공장 관리를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최근에 그래서 해외 신규 공장 투자에 물류 자동화 설비 수요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IRA 이야기가 많잖아요. 네. IRA로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의 공장을 만들 때는 이 물류 로봇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요즘 주목을 받았던 게 관련주 T로보틱스의 주가가 거기에 반영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유진 로봇, RS 오토메이션, 그리고 물류 로봇을 관리하는 시스템 갖고 있는 현대 무벡스까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네. 이번에는 감속기도 잠깐 볼 텐데요. 먼저 감속기, 여기 로봇을 보면 관절 같은 부분에 그쵸.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터들이 이 감속기라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직접 구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간대요. 그쵸. 근데 감속기를 관절에 넣어주면서 적은 힘으로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이 감속기가 로봇에서는 굉장히 크게 꼭 필요한 산업 중에 하나인데요. 네. 관련 종목으로는 SPG 그리고 SP 시스템즈, SBB테크 이렇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SPG랑 SBB테크가 하모닉 감속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하모닉 감속기는 뭐냐면 주로 산업용 로봇 그리고 작은 로봇들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백리씨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백리씨 뭔지 아세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제가 그래서 공부를 해왔는데 기어가 맞물리면서 생기는 그 틈새를 백러시라고 하는데 예. 그거를 최대한 줄여준대요.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 SPG 그리고 SBB 테크가 굉장히 크게 네. 얘기 나와주면서 올랐었고요. 또 SP 시스템즈는 스마트 팩토리 테마 그리고 제조용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로 테마가 엮여 있습니다. 또 SBB 테크 부산 로보틱스의 수혜주로도 꼽혀주면서 주가가 네.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있고요. 또 로봇 관련해서 ETF는 없을까? 찾아봤습니다. 로봇 관련 ETF 가장 대표적인 거는 코덱스케일 로봇 액티브 ETF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8.94%로 굉장히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삼성전자, 네이버 여러 가지 대형주들이 주로 있어 줍니다. 그 밖에 또 로봇 관련 대표적인 테마는 이게 하나 있는데 관련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ETF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T로보틱스, SPG가 들어가 있는 미래에셋에서 나온 방산 관련 ETF예요. 타이거 스페이스테크라고 네. 이거는 방산 ETF이기는 하지만 로봇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또 글로벌적으로 나는 AI, 로봇을 투자하고 싶다 하면 미래에셋에서 또 타이거 글로벌 AI&, 로보틱스 ETF가 있다고 하니까요. 관련 ETF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서 로봇 관련된 이야기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예. 임혜정 아나운서와 함께 장 마감 후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리고 시간 외에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내려갔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밀요원의 임혜정입니다. 이 작정면 시크릿은 장 마감 후에 일어난 일들을 모아 알려드리는 코너인데요. 내일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간의 거래, 그리고 장 마감 후 이슈와 공시 등을 미리 체크해서 내일장을 대비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내일장을 위한 준비를 단단히 해봐야겠죠? 먼저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4가지 뉴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먼저 첫 번째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기가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에 차량용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자율주행차 또 카메라 모듈과 부품 테마가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SK 에코플랜트가 중국 최대 데이터 센터 개발 운영 기업인 GDS에서 이 싱가포르에 지을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 시스템으로 연료 전지를 공급합니다. 연료 전지 기반의 전력 공급 솔루션 경험을 두루 갖춘 만큼 상업화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소식입니다. 고층 모듈러 공동주택 건설에 필요한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는 소식인데요. 현대 엔지니어링은 4건의 고층 모듈러 건축 구조와 접합 기술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 최근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한다는 소식과 함께 이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에서 로봇 사업에 힘을 싣는다는 소식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로봇 플랫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핵심 부품 내재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주고요. 내년에 감속기도 자체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계속해서 장 마감 후 공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삭 엔지니어링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됐고요. 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도 투자 위험 종목 지정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앞서 언급했던 삼성전기 이야기입니다. 이 공시를 통해서 미국 자동차 업체와 카메라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이 공급 수량과 금액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마지막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클래시스는 주식회사 이루다 지분의 18%를 취득했다는 공시입니다. 이는 총 404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자, 시간의 상승 종목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1위에는 이리츠 코크랩이 9.96% 급등하면서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를 HDS 랩스와 천일고속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앞서 기사에서 살펴봤듯이 이 삼성전기가 미국 전기차 업체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면서 1위에는 옵트론텍 그리고 2위에는 캡시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 후 상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승률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송률 매니저와 함께 이번 주 이슈들 한번 이번 주 이슈가 아니죠. 장 마감 후에는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 그리고 장승 종목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니저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코너 이름이 바로 네. 작전명 시크릿입니다. 네네. 이게 장 마감 이슈들을 사실 우리가 좀 더 다뤄보면은 내일장에서 잘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은근 시간의 종목들을 사람들이 많이 안 따질 때가 많아요. 맞아요. 많이 중요하죠, 이거 매니저님. 예, 아무래도 이제 다음 거래일에 영향이 미쳐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체크하시면은 충분히 도움 되실 만한 내용들인데요. 사실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렇게 비중을 둬서 다루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매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매일마다 이제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매일 체크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주요 종목, 주요 세트 안에 해당되는 종목들 위주로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송에서 시간의 이슈를 다뤄주는 방송 저희 스타고즈 투나잇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아까 봤었던 이슈들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유 매니저가 봤을 때 오늘 장마감 뉴스에서 가장 좀 눈여겨본 뉴스는 어떤 뉴스였나요? 일단은 최근에 좀 2차 전지 흐름이 굉장히 좀 저조했었는데요. 삼성전기 관련 뉴스가 조금 핫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제 어떤 업체라고는 밝히지 않았었는데요. 미국의 전기차 업체와 이제 계약을 맺었다 하는 공시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이제 디테일한 내용 자체는 이제 크게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어느 정도 유추하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2차 전지 수급이 많이 저조했었는데 지금 이제 오늘 삼성전기발 이제 호재가 나오면서 약간 긍정적인 이런 이제 수급 개선 효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전기차 업체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여기에 이제 삼성전기가 추가적으로 이제 공시가 하나 긍정적으로 나왔다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음 주에도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슈 안에서는 우리가 삼성전기를 볼 때 네. 사실 뭐 카메라 모듈하면 가장 먼저 민수 아나운서 생각나는 종목 있죠. 우리. LG. 그러니까요. 네. LG 이노텍. 그리고 애플카 이슈도 있고 오히려 자동차와 좀 가까운 쪽은 그쪽 아닐까 하는데 삼성전기가 이쪽에서 좀 역전할 가능성도 좀 있는 건가요, 현재는? 기존에 이제 납품하고 있었던 제품군들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될 내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이제
첫 번째로 테슬라에 납품한 게 아니라 기존에도 제품군에 납품이 있었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단기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LG 이노텍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루즈하실 것 같아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 받았기 때문에 좀 약간 루즈한 느낌이 있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만 단기 바닥권에서 이제 추세 전환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약간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 네. 특히나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가격 인하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기에 이런 추가적인 계약에 성공했다 이런 내용 자체는 삼성전기가 이제 최근에 수급도 안 좋았고 거래량도 네. 굉장히 저조했었는데 삼성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추세 전환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 봐도 좋을 거기 때문에 약간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을 이렇게 엮어서 보기보다는 삼성전기 이렇게 단독으로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와 뭐 이제 미국 전기차 업체 카메라 모듈 공급에 대한 이야기 오늘 시장 외에서 해봤고요. 삼성전기가 일단은 시간 외 거래에서 3% 상승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이 상승세가 사실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첫 코너를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3%가 오른 상태. 그럼 내일 시장에서 와 갭 상승으로 시작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좀 너무한 비약인가요? 예,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계약이 아니라 기존에 테슬라와의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대형 호재라기보다는 우리가 단기 모멘텀 개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차트적인 추세로 봤을 때 지금 바닥권에서 충분히 추세 전환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조금 비중을 둬서 볼 필요가 있겠고 삼성전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최근에 좀 많이 수급이 밀렸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거는 아직까지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주축이 2차 전지와 반도체고 지금 이제 오늘과 어제 계속해서 로봇 위주로 수급이 돌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2차 전지 성장성과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고평가 논란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거품이 빠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서 볼 필요도 있겠고 삼성전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너무 좋습니다. 바닥권에서 이제 막 거래량이 유입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할 게 아니라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또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은 또 로봇주도 시간 외에는 어땠는지 알고 싶어요. 시간 맞아요. 외에도 로봇주가 좀 핫했습니까? 로봇주 같은 경우는 약간 시간 외에는 좀 잠잠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초만 하더라도 로봇으로 시작해서 이제 약간 오후장 진입되면서 2차 전지가 수급을 견인했었는데 네. 시초에는 좋았었어요. 로봇이 좋았었는데 약간 시간 외에서는 이렇게 눈에 띄는 수급 자체는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웠었고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오늘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뭐 삼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도 그랬었고 지금 이제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로봇 관련 사업에 대한 코멘트를 남겼던 하루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부터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는데 로봇은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는 성장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전에 방송에서도 두산을 여러 번 다뤘었는데 우리가 앞전에 특히 이제 이번 주를 제외하고 본다고 보면은 로봇 섹터의 가장 큰 이벤트는 두산의 자회사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앞전에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 기대감만 있었다고 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무려 AI 끝판왕이라고 불리고 있는 휴머노이드를 반도체 제조 공정에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기사도 있었고 또 이제 한화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한화에서도 하나 로보틱스를 출범시키겠다 이런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오늘 증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에코프로가 한 마이너스 6%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었는데 반대로 이렇게 대기업들이 약간 로봇 섹터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오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비교적 선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막 성장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오프닝 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뭐 협동 로봇도 좋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세부 카테고리에서 여러분들이 감속기인지 이제 뭐 소프트웨어인지 약간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지만은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다. 여기에 좀 여러분들이 중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갈 길이 멀다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더 주가가 올라갈 시작 단계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보통 우리가 나쁜 곳을 갈 때 갈 길이 멀다 이런 얘기는 안 하기 때문에 네, 이제 막 성장 구간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왜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달파 보이잖아요. 말하는 게. 네, 뭐 지금 이제 저희 첫 방송인데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로봇은요 지금 여기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연초에도 대기업발 투자가 확대되면서 네. 반도체 장비 위주로 이렇게 수급이 돌았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투자입니다. 투자인데 오늘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인 게 9월 4일이거든요. 9월 4일. 지금 이제 최근까지는 로봇 수급이 굉장히 저조했었는데 오늘 굉장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약간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서 로봇주들을 뭐 민수 아나운서 저가 아까 뭐 세 가지 분류 나눠서 해봤는데 한 가지 더 분류 더 추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방금 말씀해 주셨던 대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로봇주들.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면은 뭐 실적도 사실 그렇게 잘 올라가 있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삼성전자와 있는 커넥팅 하나로 주가는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로봇주를 볼 때 뭐 협동 로봇 아까 그런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것보다 오히려 대기업과 커넥팅이 확실한 종목들을 미리 보는 거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다들 이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연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전자에서 투자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지분 확보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SI냐 뭐 이제 다양한 얘기가 있었는데 삼성전자에서는 단순 투자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발전을 했습니다. 약간 굉장히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게 대기업발 투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을 약간 고객사로 두고 있는 로봇 관련주들 눈여겨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는 게 이 협동 로봇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도 이제 오프닝 때 앵커님께서 보여주셨다시피 성장성, 시장성은 굉장히 좋은데 우리나라 현 위치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산 로보틱스가 여러분들 가장 잘 지금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 4위 정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 기준으로는 1위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별로 나눴을 때는 아직까지 로봇 산업 지금 2점 몇 %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이제 막 성장 구간에 진입한 산업군이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이 대기업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수혜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지금 이미 실적이 어느 정도 해외 매출 비중을 차지하면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을 위주로 보면 좋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로봇주 이젠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그냥 막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그 2차 전지 바톤 얻어받을 수 있습니까? 예, 뭐 최근에 2차 전지가 좀 저조하다 보니까 오늘은 약간 어느 정도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늘 그나마 약간 이 로봇에 견인했던 거는 두 가지였죠. 삼성전자와 두산이었는데 종가는 음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급 자체가 꾸준하게 지금 유입이 안 되고 있다는 건데 아직까지는 약간 우리가 그래도 이제 뭐 어떻게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이제 대산업군이라기보다는 그냥 차근차근히 이제 중장기적 관점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군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그런 산업군이면 굉장히 좋겠는데 최근에 좀 약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주식시장이 어려웠습니다. 이제 뭐 작년 말 같은 경우는 NFT로 시작해가지고 최근에는 뭐 초전도체, 맥신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검증이 덜 된 약간 불확실성이 가득한 테마가 좀 많이 돌다 보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오늘만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딱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지금처럼 시장이 어려울 때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실적하고 성장 동력. 여기에 해당되는 산업군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로봇입니다.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도 다양한 규제를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까 오프닝 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하반기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전후로 해서 로봇이 한번 그래도 주도 테마격은 한번 이렇게 상승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전체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과 성장 동력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실적은 좀 기다려야 되는 거고 지금 실적 나온다고 뭐 로봇이 산업이 크고 있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찍힐 실적을 보자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이제 미래 성장 가치라는 게 참 이제 어떻게 보면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건데 객관적으로 나누기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2차 전지도 고평가 논란이 있고 아니면은 적정 주가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고평가 논란이 왜 생기냐면은 지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몇 배씩 상승하다 보니까 조정 구간을 거치지 않고 상승하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고평가 아니냐 이러는데 두 번째는 굉장히 좋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실제로 2030년 이후에는 내연기관차를 거의 못 만듭니다. 특히나 이제 북미,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전기차 중심으로 개편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평가 논란이 없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래의 밸류 가치를 미리 땡겨와가지고 현재 주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이 있는데 로봇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게 지금 현재 이렇게 고평가 논란이 시작이 되려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굉장히 대기업발 투자가 이렇게 지속된다 혹은 이제 발표를 했을 때 이럴 때 수급이 폭발적으로 몰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약간 대상승 구간이다 이렇게는 좀 보기 힘들고요. 약간 중장기 관점으로 특히나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로봇 산업 어떻게 보면은 점유율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막 성장해 나가는 단계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 혜연이님께서 봄에 갈 때도 SBB테크보다 뉴로메카가 더 잘 갔다. 그래서 뉴로메카가 조금 더 매력도가 높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매니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거 좀 다른 쪽 아닌가요? 근데? 네, 맞습니다. 예. 그냥 딱 한 종목만 살 수 있다. 아, 예. 와, 굉장히 극단적이죠. 지금 첫 방송인데, 네, 시작부터 극단적입니다. 지금 뭐 되게 우주 배경이 좋은데, 저는 우주로 갈 수 있는 종목. 그래도 따지자면은 이제 뉴로메카가 그래도 좀 낫지 않나. 예, 근거는요? 근거. 이게 또 이렇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딱 사례를 두 가지 주셔서 그런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대기업발 수혜가 클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이제 특히나 협동로봇 안에서도 굉장히 세부 카테고리가 많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여러분들 지금 로봇도 로봇인데 최근에 좀 비교적 덜 오른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이런 관점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뉴로메카가 낫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최근에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은 다른 종목군들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올라갈 구간이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하게 어느 정도 이제 지금 5만 원대 이 매물대만 좀 어느 정도 뚫어준다고 하면은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뉴로메카 말씀드렸습니다. 민수 네. 아나운서 덕분에 또 날카로운 종목도 하나 얻었어요. 그쵸. 지금 정은우님께서 뉴로라고 하는데 근거까지 대라는 밍또님이라고 하는데 괜찮죠? 최고입니다. 뭐 답은 정해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명민준 아나운서도 댓글창에 놀러 왔어요. 네. 저희 개편했다고 송률 매니저님 나온다고 놀러 오신 것 같은데 한마디 해주시죠. 송률 매니저님 여전하시네요. 좋은 의미로?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저는 굉장히 바쁘신 줄 알았는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잘생긴 얼굴 자주 보면 반가운 것 같은데 댓글창으로 보니까 굉장히 좀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섹터 얘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로봇 얘기 하다 보니까 AI 얘기는 이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AI가 올라갈 때는 로봇주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처럼 로봇만 이렇게 쫙 올라간 시장에서는 AI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 둘이 커플링 되는 게 좀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두 섹터는 좀 다르게 봐야 되나요? 예, 여기서 이제 협동 로봇이나 아까 이제 삼성전자에서 발표했던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게 이제 본격적인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은 전 어느 정도 커플링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는 게 AI 같은 경우는 로봇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거의 전반적인 산업군에 많이 협업이 되고 있고 거의 필수적인 요소로 지금 불려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로봇이 올라간다고 해서 AI가 올라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 추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휴머노이드 로봇이 본격적인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어느 정도 저는 커플링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약간 우리가 세부적으로 나눠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로봇주 오늘 장마감 이슈도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장마감 이슈에서 하나 더 공시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가 오늘 이루다 지분 18%를 취득했습니다. 거의 404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인수 이야기가 오고 가는 이슈가 있을 때는 클래시스가 샀잖아요. 네네. 클래시스가 살 때 주가가 빠져야 되고 네. 오히려 이루다는 이럴 때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좀 반대로 가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공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네. 공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공시 지금 이제 최근 나온 공시 오늘 나온 공시죠. 이 클래시스 공시를 보셔야 되는데 클래시스 공시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요. 경영권 프리미엄 미포함인데 11,000원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디테일한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매도인은 사후 조정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경영권이 붙어서 지금 된 게 아니라 경영권 프리미엄은 따로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약간 우리가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본다고 하면은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이루다 지금 지분을 어느 정도 확보해가지고 저는 전략적 투자 혹은 이제 협업 관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공시만 놓고 이제 중점적으로 파악하시기보다는 저는 이 두 회사의 앞으로의 어떤 시너지 효과 그리고 이 두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약간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제 매수 단가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일단은 이 내용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단기 악재가 맞기 때문에 이 내용만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마감 공시 이루다와 클래시스에 대한 이야기 다뤄보면서 자 이제 작전명 시크릿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송율 매니저와 함께 월요일입니다. 자 이번 주 사실 우리가 일정들 얘기할 때
금요일에 다음 주 경제 일정 이런 거 미리 보잖아요. 네. 근데 민수 아나운서 그거 볼 때 주말에 막 이런 거 껴있으면 변동성 너무 많아서 고민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금요일에 계획 다 세워놨는데 갑자기 맞아요. 주말에 세계적인 이슈들, 글로벌 이슈들 막 터지면 월요일 장에 당장 막 영향이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요일에 일정을 확인을 해도 월요일에 작전을 짠 대로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주가 닥쳤을 때 작전을 확실하게 더 정립시켜 드릴 수 있는 송유 매니저와 함께 이번 주 국내외 일정 지금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한 주의 플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벤트와 지표 챙기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하나하나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뭐 작년 말쯤에 약간 비트코인도 그렇고 가상화폐 NFT 관련해가지고 한번 붐이 일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게임사들도 너도 나도 NFT 관련 사업을 진출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굉장히 붐이 일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굉장히 수급이 뺏기면서 어느 정도 꽤 긴 시간 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게 바로 가상화폐 관련인데 오늘 행사가 있었습니다. 국내 행사였죠.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진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2주일 동안 그리고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나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움직여 주려면은 먼저 가장 선행이 돼야 되는 거는 비트코인 가격이 회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계속해서 횡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 비교적 파급력은 더했지만 이런 행사도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시장이 예를 들어서 작년 말쯤이다 했을 때 이런 이제 행사 일정이 있으면은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제 노동절로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습니다. 휴장이었고 지금 오늘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소치에서 열렸다고 하는데 이때 이제 어떤 내용들이 오갔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아까 이제 오프닝 때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셨죠. 뭐 오늘 농슬라 관련 내용도 있었는데 농업이었습니다. 농업. 지금 이제 곡물협정 관련된 내용을 지금 여기서 다뤘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유엔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너네 곡물에 대한 제재 좀 어느 정도 풀어라. 그러면은 너희가 지금 이제 러시아에 가한 경제 제재를 어느 정도 풀어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다뤄졌을 것이다 추정이 되고 있고 그러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최근에 조금 많이 저조했었던 농업 그리고 비료 사료 관련주들은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월요일날 봤으니까 이제 화요일날 보셔야 되는데요. 자, 국내에 이제 중요한 지표도 있고 윤 대통령 내용도 있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에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CPI죠. 아무래도 물가를 잡는데 가장 직격탄인 거는 금리 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PI는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같은 경우는요. 21년 5월 이후로 계속해서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화요일날 예정된 CPI 지수가 정말 시장 예상치보다 정말 말도 안 되게 높게 나오지 않는 이상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인상하기는 약간 제한적이다. 이렇게 조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고 GDP도 지금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GDP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경제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 지표는 딱 하나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시장의 전망치에 어느 정도 기준에 부합을 하는지 이 내용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윤 대통령 인도네시아 인도 순방 이라는 지금 내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죠. 지금 이제 아세안 회의를 위해서 인도네시아를 들렸다가 인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는 인도네시아 아세안 회의에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인도로 가가지고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같이 나와져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5일에 개최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져 있고, 자, 이게 조금 중요합니다. 이거 독일 뮌헨에서 개최하는 모빌리티, 그러니까 자동차 전시회입니다. 이게 약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한 3위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전시회인데, 이게 지금 뮌헨에서 열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항상 반도체 산업을 분석할 때 삼성전자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볼 때 지표격인 현대 자동차를 보는데, 우리나라는 현대 기아를 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특정 국가에서 점유율 80% 이상인 완성차 업체는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중점을 둬서 보곤 하는데, 이 중요한 이 모빌리티 행사에 현대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모델, 내놓을 만한 신모델이 없다고 참석하지 않는데, 여기에 누가 참석을 하냐면은 지금 최근에 자동차 전장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관련주들 체크하시고,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이제 미래 비전을 또 설명한다고 하니까요. 또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반도체 장비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많이 강조드렸었던 내용입니다.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이게 열리는데, 이게 어디서 열리냐면요. 지금 뒤에 내용은 없는데 폴란드에서 열립니다. 폴란드에서 열리는데, 이 지금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전시회가 있고 다양한 국가들이 전시회를 하곤 하는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동유럽 국가에서 열리는 방산 전시회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우리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폴란드에서 열립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나라가 대규모 수주에 성공을 했었는데,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방위산업 수출 규모가 연평균으로 했을 때 30억 달러 정도 지금 이제 우리가 추산이 되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173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120억 달러 가량이 바로 폴란드양 매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겠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제일 시간 안 가는 수요일이죠. 한 주 중에서도 가장 지루한 날인데, 자, 일단 AI 관련 내용이 있고요. 그 밑에 JYP 소속 아이돌 스트레이키즈 첫 일본 미니 앨범 발매 내용이 있습니다. 엔터 같은 경우는 구조적 성장이 가능하고 계속해서 실적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디테일한 내용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9월 6일 바로 미국 연준 베이지북 공개, 이런 게 있습니다. 베이지북이 뭐냐? FOMC는 우리 맨날 듣는 내용인데, 베이지북은 뭐냐면은 약간 미국의 경제 동향 리포트입니다. 리포트인데, 이 리포트가 지금 이제 9월 6일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이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고 FOMC에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FOMC 위원들한테도 전해지는데, 이게 전해지는 시점, 공개되는 시점이 바로 FOMC 2주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연준 베이지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9월 6일 같은 경우는 지표가 굉장히 많죠. 미국 7월 무역 수지, 그리고 8월 서비스 지수도 있고 글로벌 종합 PMI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디테일한 지표들이 많이 나와져 있는데, 디테일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비교적 중요도가 덜한 것도 있는데, 지표는 우리가 볼 게 딱 하나입니다. 시장의 전망치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하는지, 이런 내용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요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7일 목요일. 자, 웹젠에서 서브컬처 수집형 RPG 라그나돌 게임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게임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도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게임은 또 하반기에 또 이제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회사가 2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한 5개에서 4개 종목을 우리가 추릴 수가 있습니다. 뭐 크래프톤도 그렇고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이렇게 추릴 수가 있는데, 연초 대비해가지고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40%대입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저렴한 주가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런 웹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하반기에는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섹터가 바로 게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 밑에 보시면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인도로 출발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도에서 G20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참석차 이제 순방하는 거고요. 이때 우리나라 한국 주요 그룹 총수들도 참가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런 관련주들도 한 번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로 왔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은 오토 컨퍼런스
컨퍼런스 위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뭐 일단 오토 들어가면 다 자동차라고 우리가 유출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자동차 정비 관련 내용이고요. 이게 지금 이제 저기에서 열립니다. 일산에서 열리는데 여기는 이제 자동차 정비 위주로 지금 이제 열리는 행사인데 요 안에서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전기차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전기차가 굉장히 말이 많죠. 한번 불 붙으면은 다 연소가 될 때까지 불이 붙는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지금 이제 단순히 내연기관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이제 전기차 위주의 정비 내용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분들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지금 푸틴 회동 다시 한번 나와져 있고 그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계속해서 눈에 말씀드렸던 G20 정상회의 인도에서 열립니다. 인도에서 열리는데 이 G20 정상회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이 G20 같은 경우는 얼마나 파급력이 크냐면은 세계 경제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이 85%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이 큰 회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G20 정상회의에서 첫 번째 세션 여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를 합니다. 자, 여기서는 단순히 경제 관련 내용만 다뤄지지 않고요. 요즘에는 계속해서 환경이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이런 내용도 지금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다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 한 번씩 여러분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세계 폐암학회가 지금 이제 개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앞전에 방송에 한번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양한 학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대부분의 중요한 세계적인 학회는 하반기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이죠? 일요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여기다가 프로야구 적었었는데 자,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국정원 방산침해 대응 협의회 출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방산 중요합니다. 방위산업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성장 가능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위산업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이 갑자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휴전국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 체제를 아직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 빠르게 우리가 납품을 할 수 있고 납기를 지켰었던 그런 내용인데 갈수록 좀 약간 격화되고 있죠.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지금 이제 주요 기관들 더해가지고 방산침해 대응 협의회를 이날 출범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주요 방산기업 한 15개 정도 되는데 이 방산기업 15개 대표들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관련주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양에서 2차 전지 생산 공장 기공식을 갖습니다. 자, 추가적인 캐파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금양하면은 또 우리 2차 전지 굉장히 커플링 되어 있고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그런 이제 단어인데 2차 전지가 최근에 좀 많이 수급이 굉장히 저조했죠. 근데 11월에는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추가적인 수급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이제 좀 다양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8월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있고요. 그다음 미국의 7월 소비자 신용지수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위에 내용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약간 지금부터는 비중을 좀 두시면 좋을 게 중국입니다. 중국 8월 판매 차량. 이게 지금 지표가 이날 공개가 되는데 왜 중국계 중요하냐면은 사실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철저하게 중국을 통계에서 배제하고 봅니다. 왜냐면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배제해놓고 보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최근에 테슬라에서도 중국 시장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반응에 따라서 테슬라 가격이 인하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관련 지표들은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주머니 매니저의 세세한 요일 정리 주세요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일정 쫙 정리하니까 무엇보다 이게 금요일 말고 다음 주를 넘어가는 것 말고 딱 닥쳤을 때 일정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다음 주 월요일까지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월요일에 2차전지 저거 이제 일주일 뒤에는 맞아요, 갈 수도 맞아요.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한 주 일정 한번 쫙 살펴봤습니다. 송유 매니저님 상당히 고생 많으셨고요. 네. 매니저님 한 주 일정 한번 정리해 보시니까 어떤 섹터를 좀 봐야겠다라고 좀 생각이 드시나요? 뭐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좀 생길 것 같은데. 예, 일단 저는 방위산업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방위산업 위주로 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우리나라 윤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G20 정상회의에 참여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단순히 경제 위주로 다뤄지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환경 변화라든가 특히나 이제 여기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다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주도 한번 여러분들이 챙겨 보실 필요가 있겠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정말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재생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옆집 뭐 일본뿐만이 아니라 옆집 싱가포르만 보더라도요. 2050년까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비중 한 50% 정도인가 50%로 이제
이제 수소로 전환하겠다라는 지금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이 이런 일정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혜 기대감이 쏠릴 수 있는 섹터들 선별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 두 가지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여기 코너명이 주머니 매니저의 세세한 요일 정리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주세요입니다. 주세요. 그럼 관련 섹터 내에서 종목 주세요. 무슨 종목입니까? 자, 여러분들 저는 이게 처음 듣는 얘기인데 뭐 주세요. 네, 굉장히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러운데 자, 방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방산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정 정리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가져온 종목도 방산이고요. 방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방산 치매 협의회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폴란드에서 열리는 국제 방산 전시회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규모가 큽니다. 여러분들 규모가 굉장히 크고 이런 걸 통해서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약간 디테일하게 설명드렸던 내용이 작년에 폴란드에서 우리가 수주받은 금액 액수로 따지면 한 12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한 해 동안 수출하는 방산 양의 무려 4배입니다. 이게 서서히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기 때문에 구조적 성장도 가능하고 더불어 실적도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산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섹터만 얘기하면 또 굉장히 섭섭하죠. 또 주세요라고 대놓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 시스템입니다. 하나 시스템 한번 보시면요. 일단 굉장히 좋은 게 단기 바닥에 지금 위치해 있고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몇 가지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자고 하면은 주력사업 위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방위산업 제조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시스템인데 전투체계 시스템을 담당하는 사업군이 있습니다. 이 사업군 같은 경우는 ICT 사업군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두 가지 사업군이 골고루 매출 성장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매출 성장하고 있는 구간이고 특히나 계열사의 추가 수주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내용이고 그리고 또 이제 신사업에도 진출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UAM이죠. 도시항공교통. 여기에도 지금 신사업군으로 진출해 있는데 지금 이제 본격적인 시제기를 조립을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가시화시킬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도 더해줄 수 있는 종목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자,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상 매출액이 작년 대비했을 때 무려 15%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이 좀 매직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254%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특히나 이제 단기 바닥권에 있을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격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부터 13,150원 매수가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2,300원, 목표가는 14,5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사업 순환과 호실적 전망이 기대가 되는 하나 시스템 목표가 14,500원, 손절가 12,3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자, 이 외에도 하나 시스템 이야기 있었는데요. 또 다양한 정보 주세요 하면 주시는 곳 어디로 가면 되죠, 송민 매니저님? 네, 뭐 달라고 하면 드려야죠. 네. 예, 여러분들 지금 뭐 정보가 굉장히 끊임이 없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굉장히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이제 플랜도 플랜이지만은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포트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들 좀 습득하셔야 되는데 네이버에 특히 네이버 밴드에 송률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고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다양한 최근에 좀 핫했던 섹터들 2차 전지 뭐 반도체 로봇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임 여기에 이제 투자 전략과 봐야 되는 종목들 제가 같이 전달해 드렸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방산 관련된 내용도 전달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에서 MBN골드 송률 매니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첫 번째 개편 날 송률 매니저랑 함께 해봤는데요. 네. 정은느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송률 매니저님 재밌게 잘하십니다. 최고 최고 이렇게 남겨주셨고 또 자두님께서도 송률 매니저님 오늘 방송 굿 좋았습니다. 진짜 좋은 댓글만 이렇게 쏙쏙 뽑아주시니까 전체적으로 훈훈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추운데요. 일단 저희가 첫 방송인데 네. 일단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짜임도 좋고 구성도 좋은데 여러분들 진짜 딱 그겁니다. 여기 우리 지금 방송 뭐 예능 아니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고품격 경제 방송이고 여러분들 지금 뭐 오늘 제가 다양한 내용 전달해 드렸는데 볼 건 몇 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민 매니저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면서 저희도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타워즈 투나잇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